김영남 부장검사는 딴 데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 어디로 가셨어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상현 검사는 지금 해외로 출국한 상태고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 탄핵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모를 리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 옥중에서 쓰신 비망록 내용을 보면 이런 진술로는 안 된다라고 박상현 검사가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고 상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그 상부는 김영남 부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남 부장 이외에 또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누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증명할 수 없으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부지사님 워딩에는 뭐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 김영남, 박상용 두 명을 특정한 건 박상용이 직접 행동을 했고, 네. 진술 압박을 했고, 예. 강요를 했고, 행동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수시로 김영남 부장과 논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네. 진술 다 받고 어느 정도 진술 받은 다음에 김영남 부장을 만나러 갔다가 네. 와서는 예.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윗선에서 더 얘기하려 합니다. 라는 식으로 다시 진술을 요구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명확하게 그 특정할 수 있는 게 김영남, 박상용 두 명이기 때문에 일단 김영남, 박상용만 든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뭐 취재 기자로서 이 사건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언론의 책임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언론이 이 사건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파헤쳤다면 사실 이런 내용들 지금 보도자료로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이 벌써 기사로 다 나왔어야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이 좀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종합해서 나오는 보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 기자들이 그냥 검찰이 주는 정보를 그냥 받아서 소개하는 정도의 기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점도 참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 축이 아닌가 싶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세라 전부 이화영과 선긋기 혹은 관계없는 것으로 나는 모르쇠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실이 지금 이게 막 둔갑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정치권의 책임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검찰은 어디까지 무소불위의 권력 혹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어쨌든 뭐 주요 사건 혐의자로 체포를 해서 구속을 했으면 그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별건으로 막 수사해가지고 일파만파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이화영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건 진짜 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두 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꼭 시청자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그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법관 뭐 인사와 관련해서도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방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리고 그 모델로서 이화영 사건을 지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질이 흐려져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것은 법원이 지연을 해서 당사자의 이익이 해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사건은 법원의 불공정을 다투면서 당사자가 새로운 재판부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이건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의 핵심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검사는 더 이상 정치적 당파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자신의 검찰권을 행사했던 역사가 지금까지도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검사가 정치적 당파성을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 시민들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막았던 것처럼 이제 검사가 수사권과 독점 기소권을 무기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한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장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광민 변호사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을 보고 네. 아니 도대체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검사까지 된 양반들이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옆에 앉혀놓고서 대놓고 진술 강요를 했으니까 이 변호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네. 본인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나중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이런 식의 장난을 쳐도 네.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네들이 이 정도의 괴물이 돼버렸구나. 심지어 재심을 해서 무죄가 나와도 판결이 뒤집어 엎어져도 네. 해당 검사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정말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정말 괴물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검찰이 검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고 장난을 치면 네. 정말 제대로 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네. 저는 지금 뭐 김영남 박상용 검사가 네.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경험을 갖고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네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보시죠? 배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겠죠. 선배들이 한 것을 보고 배웠고 보고 배운 대로 이런 식의 공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네. 그 후배 검사들 이미 사실 박상용의 후배 검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악한 짓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후배 검사 앞으로 나올 검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치다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네.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결말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 측에게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하시라도 출연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한다면 마이크를 드릴 용의가 있으니 언제든지 나와서 검찰 입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고요. 관련해서 21쪽이나 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비망록 전문이 언제 공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가급적 저희가 특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옥중노트, 네. 옥중노트라고 이름 붙였고요. 옥중노트. 예. 뭐 지금 청원서에 일부가 나와 있고. 증거로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요? 이 21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다만 제가 캡처를 해서 본문에는 예. 일부가 소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증거 전부가 예. 지금 국회에는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좀 자료를 찾아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